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오늘 검색어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영화 제목이죠. 살인의 추억. 지난 수요일 저녁에 들려온 이 뉴스로 이 영화도 지금 급소환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과 관련된 영화들 그리고 당시 화성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연예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김대호 기자하고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시겠지만은 네. 제 군대 생활은 화성에서 거의 이루어졌어요. 아, 군대 생활을 화성에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의경으로 자원 입대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이제 육군에 입대했는데 전경으로 이제 차출된 건가요? 차출돼가지고 네. 근무를 했는데 바로 이제 1988년부터 1991년 그러니까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딱 그 시간대네요? 그 시간대죠. 그 시간대에 바로 이 부대가 네. 수원 2기동대라는 곳이었는데 네. 무려 이제 이번에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용의자가 살고 있던 진안 1위에서 약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부대가 수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럼 오다 가다 만났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이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국도 1호선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중요했고 그렇죠. 지금도 이제 네.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국도 1호선밖에 이동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면은 반드시 네. 이제 국도 1호선에서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타고서 내려서 마을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 좀 밤이 되면 되게 깜깜하고 불도 없는 곳이었던 네. 것 같은데 이번에 뉴스 접하시고 어땠습니까? 혹시 그 당시도 그런 사건 났을 때도 사실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하셨으니까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민주화 열풍에 의해서 굉장히 낮에는 시위가 많았었고 낮에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시위 진압을 하고 밤에는 이제 화성에서 이제 방범 활동을 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화성시 크기가 681km/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네. 또 서울이 605 킬로미터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넓은 지역인데 인구수는 훨씬 적죠. 1985년도에 22만 5천 명이었고 그다음에 1990년대에 18만 7천 명이에요. 어머나. 그런데 줄어든 거죠. 5만 명이. 그러네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1995년도에는 15만 8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이제 피해 여성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사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워낙 경찰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2인 1조 근무가 이제 기본 원칙이었지만은 너무나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명씩을 이렇게 정류장이나 아니면 마을 초입에 세워놓고 하는데 이 인력을 다 회수해서 이제 수경지로 돌아가는 데까지 약 3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묘지에서 혼자 새벽 2시까지 지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장 두려운 게 사람을 만나는 거였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거의 밤에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전경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전문성이 없었지만은 분명히 이 지역은 외부인보다는 내부인 그러니까 지리를 아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촉이 좀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우리 그때 보통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또 많이 피해를 당해서 밤에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했을 때 상당히 남들하고 좀 다른 소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예. 거의 이제 이 디테일, 봉준호 감독이 봉테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디테일에 있어서는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화성 살인의 추억과 같은 경우에는 이 디테일이 리얼리티까지 이어지면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다시 이제 현실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이 DNA 분석 보고서 나오지 않는다, 시료가 부정확하다 해서 이제 터널 속에서 오열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지금 올해 이번에 이제 DNA를 통해서 이 범인에 대해서 특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감동이 깊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 경찰의 어떤 그 인력 구조나 아니면 또 이제 좀 어리버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논두렁에서 미끄러져 그렇죠.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전의경들이 그 수색 활동을 펼치는 장면 역시 어리숙하고 그런 장면들인데 거의 그때 당시 모습들이 제 모습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랬군요. 들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그 심리 묘사도 뛰어났던 걸로 저는 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 송강호 씨하고 박해일 씨가 연기한 형사와 용의자 실제 모델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그 경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복지부동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타지에서는 이제 그 표창장, 그러니까 진급을 목적으로 두고서 이렇게 그쪽에 이제 그 자원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또 영화 속에 그려지다시피 외부에서 온 이 타 지역 출신 형사들 간의 이 갈등 부분, 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목격한 분인데, 이제 화성 경찰서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 민속신앙에 빠지셔가지고, 구술해서 이제 그 범인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그 노력까지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결국은 그거는 효과를 못 본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간절하면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네.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또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하고 이영호 군 유괴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건들도 다 영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은 그 실종 직후인 1992년도에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1991년도에 이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박용우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맡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시신들은 발견되었지만 범인이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그렇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흥행에서도 성공을 한 작품인데 김남주 씨가 주연했던 이제 근원 목소리 이 작품과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동 이영호 유괴 살해 사건을 실화를 그렇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보다 더 오래된 1991년도 사건이었는데 이 역시 이제 아직까지도 범인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DNA 기법이 발달하고 그래서 또 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제 사건들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이제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찾는 범죄 그 주 소재는 가장 먼저 찾는 게 이제 미제 사건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적 소재로도 굉장히 이 소구력이 굉장히 깊고 하기 때문에 미제 사건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살인의 추억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리얼리티가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해결점들 그리고 당시 이제 수사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이번 사건과도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사실 예전에 개봉했지만 지금 또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네. 그 포인트마다 이때 이렇게 갔으면은 됐을 텐데. 그렇죠. 저렇게 갔으면 됐을 텐데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영화 속에 이 많은 내용들을 갖다 담으신 분들이 직접 수사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프로파일러 분들, 네. 여러 가지 도움들을 갖다가 주고, 그 소재로서 활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장면들, 그러니까 농수로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또 야산에서 발견되는데 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낙엽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수사의 단서가 되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송강호 씨가 맨 마지막에 가을 들녘에서 이렇게 농수로에서 들녘에 핀 곡식들 사이에서 엔딩 나오죠.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곳 촬영 장소 자체가 네. 바로 이제 지난 1위와 가까운 그런 이제 평야지대 그러니까 수원 비행장 근처인 상황이기 때문에 묘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군요. 이 살인의 추억 얘기하다 보니까 추억이라는 단어가 참 상당히 다르게 네. 느껴집니다.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기억과 같은 경우에 기억을 바로잡아서 범인을 잡을 수 있지만 추억과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이런 아이러니가 영화 속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대우 기자하고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예전문기자 김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